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또 새로운 테마로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이제 민족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크게 좀 가이드라인을 그려보고 들어갈게요. 이 민족 문화는요,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그 다음에 조선 후기까지 공부하는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있었던 일종의 문화유산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 이들의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렇죠? 건축, 그 다음에 뭐 공예품이라든가 기타 어떤 예술 작품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이를테면 우리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떤 뭐 불교하고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화예산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무슨 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찰. 근데 이건 나중에 한국 건축사에서도 자세히 다루니까 여기서는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신라의 주요 지식인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원강, 뭐 이런 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강법 싸움은 세소고개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세소고개, 화랑도의 교리가 되기도 했고, 자, 세소고개를 짓고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맞는 얘기. 강수, 외교문서 작성에 큰功을 세웠다. 강수가 외교문서에 능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뒷부분 화한계는 설총이 지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원효, 금강산맥영론 대승기신론서, 여기까지 맞아요. 다 앞에는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채치원, 개헌필경, 제왕연대력과 같은 저술을 남겼다. 맞는 얘기. 그래서 기역과 리을보는 맞고요. 나머지는 지금 해설이 나와 있죠. 자, 삼국시대 고분문화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래서 고분이라면 무덤양식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무덤양식.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문제가 몇 개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볼게요. 능산리 고분이 나오고 고구려 토총, 강서고분 나오고, 무령왕릉은 여러분들 백제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남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제는 이제 무령왕릉. 자, 요거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몇 문제 더 있으니까 해당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활동과 관련이 깊은 사람, 정토사상으로 불교의 대중화,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 화쟁사상, 뭐 이런 것들. 자, 불교의 대중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어인데요. 그런 행동이었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도 지금 금강산맥영론, 대승기신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효대사의 저술인데요. 이 삼국시대 불교를 보면은, 우리 삼국시대 불교가 만들어지잖아요. 불교는 주로 이제 왕실불교였어요. 귀족들이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왕실불교의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불교냐 이거죠. 그래서 귀족들이나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효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불교?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무 아미타불라만 외우세요. 그냥 그것만 외치세요. 그럼 그거 다 불교하는 겁니다. 아, 그래? 불교 별로 어려운 거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다음 화쟁, 이제 쉽게 말하면 조화와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안정 뭐 이런 것들에서 이 전쟁과 그 다음에 화합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평화롭게 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 그 다음에 금강산맥영론 이런 것들, 대승기신론서 이런 유명한 저술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다 원효 대사의 업적입니다. 답이 1번이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의상은 여러분들 화엄사상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해초라고 나와 있죠. 해초는 본토가 어딘가요? 불교의 본토가 인도죠. 그래서 인도를 다녀서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겼죠. 됐죠? 자, 4번, 발해의 문화중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그래서 발해는 여러분들 고구려 장구 출신 대조영이 건국을 했죠.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해는 여러분들 이원적 문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갈 계통의 문화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계층이 이제 고구려계가 지배계층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말갈 계통이 이제 피지배계층을 이루는 주민의 이원적 구성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이원적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이 고구려를 지금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에 있어서도 고구려를 계승한 요소가 있어요. 이를테면 무덤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불교 양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말했던 어떤 명칭, 호칭 같은 것들. 그래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나타나는 것들. 반면에 당나라를 모방한 요소가 있습니다. 당나라. 대표적인 게 삼성육부의 정치구조고, 그 다음에 주작대로 이런 것들. 상경의 털을 나타내는 어떤 도로 기획 이런 것들. 주작대로, 정치제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당나라를 모방한 요소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볼까요? 굴식 돌방무덤, 무덤 양식, 와당. 와당이 유독 불교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와 관련이 있죠. 일종의 지붕에 나타나는 양식이잖아요. 15부 62주 이런 정치, 지방통치 구조, 정치제도, 주작대로 이런 것들이 바로 당나라를 모방한 거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만 고구려 영향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삼국 문화가 이제 일본에 전파돼서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스카 문화. 요 아스크가 아니라 아스카 문화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구려는 여러분들 호류사의 금당벽화 같은 것들, 종이제조 기술. 그다음에 백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줬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라는 어떤 제지술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이런 축제, 제방 써는 기술. 그래서 한인의 연못 이런 것도 이제 명칭이 있었죠. 고구려는 일본의 아무 문화도 전파하지 않았다. 틀렸죠. 그래서 담징이라는 사람이 종이제조법,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 그 다음에 다카마스 고분벽화 이런 것들. 백제가람이란 백제가 일본에서 유행시킨 건축 양식을 말한다. 신라의 조선술, 축제술의 전파로 일본에는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겼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발해 문화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들 4번 보시면 기본적 통치 조직의 특징은 바로 당나라를 모방한 요소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지금 발해 문화는요, 고구려 문화를 근본으로 하고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나라적 요소를 도입은 한 절충한 이런 형태입니다. 당나라적 요소를 이제 일부 모방한 뭐 이런 형태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고구려적 문화가 근본으로 깔려 있고 당나라 문화를 요소에 이제 모방을 한 이런 형태. 7번. 발해 문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 해동성국의 칭호를 들을 만큼 물론 맞습니다. 이 부분. 근데 귀족문화, 서민문화의 수준이 높았다라고 할 수 없고 해동성국은 이제 여러분들 그 발해 선왕 때 이제 전성기 때 불리던 명칭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강성한 걸 표현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국가였다. 이걸 이제 표상하는 거지 서민문화, 귀족문화 어떤 발전 이런 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발해의 수도인 상경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모방한 게 아니라 당나라를 모방했다고요. 당문화의 기반 위에 고구려 문화를 융합시켰다. 반대로 돼 있죠. 고구려 문화를 기반 위에 당나라를 융합시켰다. 한문학과 불교, 예술 및 자기 제작술이 발달하였다. 맞는 얘기. 자, 8번. 다음 예술품들과 가장 관계가 깊은 종교. 고구려 강서대분의 청룡도 그래서 현무, 주작, 백호, 청룡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백제 산수문이 벽돌. 그 다음에 금동 대학로, 그러니까 줄여서 금동 용봉 복례 사냥로, 줄여서 금동 대학로. 자, 이것들은 도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교는 이제 주로 이런 어떤 신선, 무의자연이라든가 아니면요 어떤 자연과의 어떤 융합,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러한 양식들 보면 어떤 신선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어떤 뭐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동식물들, 동물 이런 것들. 그래서 도교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자, 9번. 삼국시대 불교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 신라는 삼국 중 불교 소용이 가장 늦었고 법흥왕 때 그 과정에서 전통사상과 마찰을 빚었다. 삼국은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지방세력의 통합을 힘쓰던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였다. 신라 불교는 왕실의 강력한 비하 아래 호국불교로 진흥하였다. 그렇죠. 호국불교.
그래서 이제 내세 불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주로 신앙들이 호국 신앙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극락 간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국가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기복 불교 있죠. 복을 기원하는 뭐 이런 형태 좀 현실적인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고구려는 왕죽불 즉 왕이 부처다라는 사상을 수용하여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불교식 왕명은 주로 이제 뭐 법흥왕이라든가 이런 왕들, 그다음에 진흥왕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덕여왕이라든가 뭐 진덕여왕 이거 다 어디 왕인가요? 신라죠, 신라. 주로 이제 신라에서 불교식 왕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막 진평왕이라든가 이런 왕들. 그래요.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고 10번에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항상 삼국사기가 나오면 삼국유사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이제 인종 때 김부식이 쓴 거죠. 삼국사기는 고려 그러니까 이건 훨씬 전이죠. 삼국유사는 무신집권기니까 훨씬 뒤죠. 자, 이렇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현존 최고 오래된 사서입니다. 기전체 사서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렬왕 때, 충렬왕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무신집권기 이후에 이 충렬왕 때 이거는 이련이 쓴 거죠. 승려죠. 자, 승려 이련이 썼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유교적 사관, 유교적 어떤 합리적 사관에 입각해서 저술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민족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시각에서 쓰인 냄새가 강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단군 신화가 최초로 수록되어 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전체입니다, 여러분들. 기전체. 그래서 본기, 지, 열전, 연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기전체. 편년체라는 건 여러분들 연월별로 쓴 거 이건 연월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의 전승과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자 이거죠. 유교적 입장에서 신라를 중심으로 썼다. 맞는 얘기.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 이쪽이죠. 무신집권기 이후에. 자 11번. 다음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소설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위해서 고른 것. 이건 추론 문제. 추론입니다.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반면에 고구려는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며 배를 채우기도 부족하다. 그래서 성품이 흉악하다. 삼국지 동의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역사서인데 삼국지 동의전에 봤더니 부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좋게 서술해놨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막 노략질한다고 써있죠. 고구려는 굉장히 배드, 굉장히 나쁘게 서술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얼마나 이제 주관이 개입돼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추론해 보는 거예요. 주관이 얼마큼 개입돼 있느냐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 뭐냐 볼까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라 중심으로 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주관이 개입돼 있고요.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맥락이 같은 거죠. 나머지 이제 디귿 리을은 비교적 주관을 배제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 뭔지 모르는데 사실 이런 건 딱히 모르더라도 풀 수 있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수능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이런 형태죠. 자, 11번 삼국시대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이제 무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이제 고구려는 주로 돌무지 무덤에서 장군총 같은 돌무지 무덤에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백제에서는 주로 이제 거론하는 것들이 벽돌 무덤이고요. 전축분.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는 주로 거론하는 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자, 이런 어떤 돌무지 무덤이라든가 돌무지 덧널 무덤은 뭔가 이렇게 지상에 안치하거나 지하에 안치하거나 그 차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흙을 쌓고 돌을 쌓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벽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벽화는 벽에다 그린 게 벽화인데, 그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발굴을 하면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겠죠. 반면에 이런 굴식 돌방, 방으로 만든 거예요, 무덤을. 이건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사람의 출입이 가능해요. 여기에는 이제 벽화가 나오겠죠. 다만
여기는 이제 지금 발견을 해도 부장품들이 많이 안 나오겠죠. 많이 도구를 당해갖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 무덤이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갔다. 무령왕릉은 남조 문화 영향을 받은 전축분, 그러니까 벽돌 무덤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말해준다. 강서대묘의 사신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의 패기와 진취성을 볼 수 있다. 천마총은 경주에서 발굴된 건데 이거 여러분들 굴식 돌방 무덤으로 천마도라는 벽화가 발견되었다. 일단은 천마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천마도라 그래서 이게 지금 벽화가 아닙니다. 천마도는요, 말의 안장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벽화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함정을 많이 파요. 마치 천마도라 그러면 벽에 그려져 있던 그림 같은데 아니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벽화가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의 안장,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 형태. 자, 4번 틀렸고, 자, 13번은 말 그대로 우리 봤었죠. 도교. 그 다음에 14번 발해 문화가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의 토대 위에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 하나 더 추가하면 온돌장치 같은 것들, 고구려 요소를 계승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추가를 해주시고요. 넘어가 볼까요? 통일신라 시대에 국학의 설치와 독서 산품과의 실시 목적의 공통점. 그래서 이 신문학 때 가면은 이제 왕권 강화, 중앙집권 강화 목적, 그 다음에 유교 교육을 왕의 어떤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교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원성왕 때 가면 독서 산품과를 두죠. 독서 산품과. 그러니까 일종의 귀족 세력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뭐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독서를 잘하는지, 쉽게 말하면 고서나 이런 경전을 잘 읽는지 따라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서 관직에 등용하고자 했는데 어때요? 괜히 그냥 원성만 받고 실패했죠. 그래서 왕권 강화와 유교 정책 필요성이다. 답은 쉽죠. 그래서 항상 신문항이 나오면은 굉장히 그 왕권 강화하고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신라 말에 풍수지리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도입되고요. 선종 승려인 도선에 의해서 유래가 됩니다. 풍수지리설. 자, 신라 말 도선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됐고요. 이게 이제 산세나 아니면 뭐 지형이나, 그죠? 어떤 물의 흐름에 따라 길흉화복이 결정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신라 말에 도입됐단 말이에요. 신라 말에. 그래서 이게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 터가 좋니 안 좋니 그런 얘기잖아요. 신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신라는 끝났다. 터가 다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풍수지리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서경길지설. 그 다음에 한양길지설. 한양천도 하는데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면 산속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좋은 묘자리 쓰려고 서로 산속 문제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주고 지금도 풍수지리설적인 걸 많이 따지죠. 배산임수나 이런 것들. 인문지리적인 지식을 활용한 학설인데 뒤에 예언적인 도참신앙이 결부되었다. 맞는 얘기. 국토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을 주장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통일을 전후하여가 아니라 신라 말이다. 신라 말기 육두품과 지방오족은 이 학설을 배척하였다. 아닙니다. 같이 이제 완전히 여기에 동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호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 두 개만 맞아요. 자, 17번.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유적,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지석. 다시 말하면 지석이란 일종의 소유 증명서다. 소유권 증명서다. 자, 이건 이제 무령왕릉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 우리 봤었죠. 자, 무령왕릉에 대한 얘기고요. 무령왕릉.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 우리 잠깐 좀 문제가 좀 몇 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한 타임 쉬시고 그 다음에 칠판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8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고려시대 국가불교가 발전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승과를 실시했다. 고려 좀 특징적인 거죠. 이제 과거 제도를 좀 살펴보면요. 고려에는 여러분들 문과가 없다 그랬죠. 이제 문과는 있고요. 제술과, 명경과.
그 다음에 잡과가 있고요. 기술관 선발 시험이고, 그 다음에 승려 선발 시험에 승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선에는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과가 있죠. 이런 형태예요. 1번 기억 맞고, 팔간의 연등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맞죠? 승록사라는 기구가 있었으면 승군, 특히 고려에는 정말 승려 군대, 쉽게 말하면 승군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봄직한 윤관의 별무반 같은 데서도 이제 항마군이 들어가고요. 얼마나 승려들 좋아요. 무기가 만약에 없으면 목탁으로 싸울 수도 있고, 머리도 항상 이제 관리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랬다 이거예요.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대산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승려가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업적을 갖고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팔만대 장경은 대부분 해인사에서 제작된 게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보관만 한 거예요. 자, 3개는 맞고 1개 틀렸고, 자, 19번 넘어갑니다.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로 서술된 거 맞죠? 제왕기는 이 지금 고려 초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 중심 사상을 극복했다 그랬는데, 제왕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해주시고, 동명한편 이거죠. 이규보가 쓴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지금 삼국사기 말고요. 고려 어떤 무신집권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원의 간섭기에 들어서고, 그때 어떤 우리 그 불우한 어떤 그런 역사를 조금이라도 대변하고자 우리 민족에게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족사적인 이런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왕기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것들, 동명한편이나 이런 것들. 자, 20번 고려시대의 성리학의 전례에 대한 내용으로 바른 것. 자,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전례되어 사상계의 정치에만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죠. 성리학은 한 당의 훈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요구를 탐구하였다. 물론 이런 것도 완전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자, 성리학 자체가 여러분들 인간의 심성과,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우주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그 관념적인 좀 철학이지만 어쨌든 다루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양 맞고요.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은 대부분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 다음 중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의 이름을 모두 불교에서 따온다. 이건 틀렸죠. 어떻게 왕의 이름을 모두 불교에서 따옵니까? 간경도감을 두어 여러 불경의 언해. 간경도감 여러분들 조선 때입니다. 조선 때. 천태종을 창설하여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대각사 의천의 천태종. 자, 이건 이제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거죠.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교리가 바로 교관 겸수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진울에 조계종이 있었죠. 조계종. 자, 이것은 이제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거죠. 교리는 바로 도노점수다. 깨달음, 참선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죠. 자, 3번은 맞고요. 의천이 천태종을 창설하여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다. 이게 틀렸죠. 자, 이 부분 틀렸습니다. 천태종은 교종에서 선종. 자, 2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상과 가정 관련 기법. 사상.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 전국토의 자연환경을 유기적으로 파악한 인문지리적 지식에다 경주 중앙귀족들의 부패와 무능, 지방호족들의 대두, 통일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한 일반 백성들의 인식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뭐를 만들었다. 자, 이게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도선에. 자, 풍수지리설적인 입장은 한양 명당설. 그 얘기. 그래서 조선의 한양청도에 영향을 줬다는 거 지우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고려 전기의 불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그래서 해설이 쭉 나와 있고요. 4번 보시면 신라 말기에 시작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은 고려 초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지속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교 통합운동이죠. 자, 여러분들 교종은 이제 그
교리에 집착을 하는 거죠. 교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다음 좀 형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선종은 뭐예요? 교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교리? 그러면 뭐 까막눈들은 불교 못하냐? 그게 아니라 진리를 얻는 게 중요한 거다. 진리, 깨달음, 참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 다소 형식과 권위를 부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선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에 이게 5개가 있어서 오교고 이게 9개가 있어서 구산이 있었는데요. 이게 고려 때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대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선교, 교선 이런 통합운동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24번 고려시대 석탑에 관한 서술 중 바르지 않은 것. 고려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라마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승려들의 어떤 불교계 어떤 좀 타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라마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요. 이거 틀렸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뭔가 좀 불교와 관련된 것 같아요. 부처는 이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 고려니까 지금 여기에서 관련이 있겠네요.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려란 건 안 나왔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결사를 결성하자. 결사. 그래서 보시면요.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골고루 하는 데 힘쓰자.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도노 점수가 지금 깨달음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도노 점수를 주장하였다. 지금 바로 진울의 조계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정의 결사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런 얘기 해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26번 다음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만을 골라놓은 것은 고려시대. 이 해설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직지심경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 요절. 이게 현존하는 세계 최고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오래된 현존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금속 활자본.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이미 금속으로 책을 찍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 그래서 그것은 통일신라 때 건데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대다란이경. 자, 이것은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본입니다. 나무로 찍어낸 책인데 자, 이건 현존 최고의 금속으로 찍어낸 책이에요. 이게 직지심체요절. 이게 이미 고려 때 금속 활자가 있었다는 거. 팔만대장경은 아시죠, 여러분들? 고려 이제 무신집권기에 몽고가 쳐들어오잖아요. 강화도로 이제 천도해갖고 부처의 힘으로 몽고를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니은 리을은 신라제 신라. 자, 27번. 고려시대 과학과 기술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인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고려 때 이미 이게 이런 어떤 금속 활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들어오면 이게 더 정교화되고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28번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런 것들 고려 문화사 공부할 때 굉장히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국 건축사 할 때도 이게 나옵니다. 이게 어쨌든 고려고요. 29번 같은 것들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역 디귿이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니은 리을은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저상은 신라시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1번. 자, 마지막 30번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관계가 먼 것.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 사회혼란과 대몽황쟁의 위기를 경험한 지식인들에 의해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삼국유사라든가 동명왕편이라든가 제왕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동보승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맥 빠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활력소를 불어넣는 이런 이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국사기는 그 전이죠. 그 다음에 민족적 사관이 아니라 유교적, 합리적 사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30번까지 좀 정리를 했고 남은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